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그나마 간만에 주식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불어온 훈풍 때문이죠. 금요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3월 고용지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 이번 주는 그나마 좀 더 편안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금까지 매주마다 업앤다운이 심해갖고 긴장을 엄청 했는데 이번 주는 좀 평화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했고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월요일, 화요일에 채권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의 영향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의아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멤버십 게시판에서 기술주에 상당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주일 이 흐름이 그냥 5일 동안 그대로 이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전에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증시의 숏스퀴즈 그거를 언급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이 빌 황씨 헤지펀드가 몰락하면서 증시에 엄청 불안감이 엄습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빌 황씨의 이제 완전 청산되지 않은 또 남아있는 또 지분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빌 황씨 그 이외에도 소수 몇 개의 헤지펀드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상당히 눌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숏 세력들이 증시를 누르려고 하다가 이것이 안 눌러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숏 커버링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게 군중의 힘으로 폭발해갖고 이제 숏 스퀴즈가 이제 발생했었죠. 이제 일주일 전에. 근데 결국 그것이 이제 시장 전체 월가 펀드 매니저들 간에도 이 시장을 더 이상 누를 수 없다는 게 이제 확인된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완전히 일단 바닥으로 이제 판정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조금 긴장했던 거는 분기말 리밸런싱. 이제 거기서 이제 과연 이 국채금리가 상당히 올라온 이 시점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팔고 국채로 많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당시 리밸런싱 이제 30일 이틀 별로 큰 문제 없었어요.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결국 지나간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식에서 국채로 이동하는 리밸런싱이 아니고 그동안에 완전히 뒤처져 갖고 소외받고 뒷방에 넣어놓던 나스닥 기술주로 다시 들어가는 리밸런싱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집박 전통 가치주 증시는 그쪽으로 향해서만 달려가고 나스닥은 완전히 이제 찬밥이었잖아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 변화는 월요일부터 나스닥이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리밸런싱을, 나스닥도 일부 포함시키는 리밸런싱을 했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가 휴장한 날이기는 하지만 3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3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했었는데, 난팜 페이롤, 즉 비농업 고용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65만 명에서 85만 명 정도의 고용이 늘어났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것조차 최대치를 훌쩍 넘어선 91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증거를 보여준 것인데, 지난주 증시만 보면 이미 증시는
이 지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그 수요일 날 그 민간 그 기관에서 집계하는 ADP, 예. 거기 숫자도 일부 뭐 썩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예상치와 이제 부합하게 나왔고, 그 다음 목요일 날에 그 중요한 이제 그 PMI, 예. 그 지수가 상당히 예상치를 훌쩍 넘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증시에서는 그러면은 금요일 날에 발표되는 난판 페이롤, 이것도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이제 그게 목요일 증시에 반영됐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PMI 수치가 나오면서부터 증시가 상승폭을 점점 이렇게 키워가다가 마지막에 상당히 큰 폭 상승으로 이제 끝냈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날 아침 휴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지표는 이제 발표됐거든요. 발표되는데 예상을 후적 넘은 91만 명 나왔고, 거기에다가 1월달, 2월달 난판 페롤도 상향으로 수정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결국 연준이 그동안 시장과 조금 의견이 다르게 강한 경제 회복세를 가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던 그대로 미국은 강한 경제 회복세를 가고 있고, 즉 요새 말로 말하면 경제 정상화로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PMI 지수가 아니라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68.3인가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1983년, 즉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자, 미국은 GDP의 약 70% 이상이 서비스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얘기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이 제조업에 대한 다시 보기, 즉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뭐 공급망 체인 스트레스 문제까지, 스트레스 테스트 문제까지 감안할 때 이런 제조업 지수가 앞으로 미국 경제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그 다음에 영향력이 줄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물론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제조업 쪽이 특별히 이제 저조했었죠. 예. 거기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예상보다 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저조했던 데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강한 수치가 나왔다고 보고, 아마 다음번에는 이렇게 강한 수치는 이제 좀 안 나올 걸로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의 그 제조업을 그 활성화시키는 그 드라이브가 걸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법인세에도 많이 인하해갖고 미국을 떠나려던 기업들도 안 떠나고 스테이하고, 일부 해외에 있던 기업들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효과, 이것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산 업적을 다 내버리면서도 미국 우선, 미국 제조업 우선, 이것은 하나 꼭 지키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고용지표 2월에도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았고, 휴장이었지만 3월 고용지표는 뭐 빅 서프라이즈인데, 이렇게 경제재개 이후 좋아지는 경제 지표들은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고, 채권금리 상승은 나스닥 하락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인과관계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는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즉 나스닥 기술주가 채권금리 상승에 둔화된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4월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뭐 우리는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잘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그 AI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 갖고 지금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 이것이 어디까지 갈 건지 시시각각의 그 사회적인 어떤 통계, 경제적인 통계, 이게 입력돼 갖고 그게 산출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3월 난판 페이롤 그 숫자 안에서 그 인플레이션 그 압력을 나타내주는 그 중요한 지표가 인건비 상승이거든요. 예. 그런데 난판 페이롤 이번 그 발표에서 인건비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예. 예,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경제 정상화로 가는 도중에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 막연한 이렇게 좀 두려움 같은 거 네. 갖고 있었는데 연준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게 템포럴이다. 트랜지셔널의 현상이다. 이렇게 늘 강조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난판 페이롤에서 볼 때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이 나타났거든요. 경제는 활성화되지만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은 벌써 월가의 그 인공지능 컴퓨터 AI는 벌써 이런 걸 다 그 앞날을 도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ISM 그 매니팩처링 그 지수 뭐 이런 게 잘 나왔어도 이 국채 수익률이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이번 그 3월 난판 페이롤 이 숫자가 예상치를 훌쩍 넘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그 국채 수익률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벌써 월가의 그 펀드 매니저들은 벌써 알고 있다는 거죠. 이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을 공포를 일으킬 만큼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지난 리밸런싱을 그 시점으로 해갖고 나스닥 쪽을 또 주소 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average hourly earnings라고요. 이제 일종의 네네. 시간당 소득이죠. 시간당 소득이 네네. 3월 고용지표, 그러니까 금요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문가 예상치는 0.2%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마이너스 0.1%가 나왔습니다. 즉 임금은 오르지 않고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 아마 선생님도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폭발한 주가 폭락 없다, 이 제 방송 한번 보셨잖아요. 네네. 예, 그때 제가 했던 게 이 시간당 임금, 그 다음에 이 실업률 지표가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된 후에야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거하고 제 생각하고 일치하는 관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즉 일자리가 늘어난 건 분명히 맞는데 그게 팬데믹으로 사라진 일자리, 그러면서 뭐 건설업이나 여러 가지 뭐 여가, 아이들 봐준 돌봄 이런 데에서 인력이 갑자기 이제 계약하고 이러면서 필요한 인력이 플러스 됐지만 순전히 진짜 경제에 완전히 풀고용 상태에서 임금 인상까지 야기하진 않았다, 그거잖아요. 네. 이 인건비 상승이 이제 인건비 상승이 오는 그 상황은 사실 되게 그 팬데믹이 이제 한창 그 극성일 때 네. 사람들이 일터로 잘 복귀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공장에서는 필요한 인원이 있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더 월급을 올려주고 더 주고 고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 난판 페이롤이 지금 예상을 훌쩍 넘어서 나왔다는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미국의 고용 시장에서 충분히 일손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인건비를 안 올려줘도 고용이 되니까, 그래서 인건비 이 지표가 조금 감단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주에 이제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채권금리 오르는 데 있어서 시장이 둔감해진 이유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건 고용지표가 올라간다고 경제가 완전히 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일단 복귀하는 정도일 뿐이지 임금 인상 이런 거 없어. 즉 채권금리 상승은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누그러질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제 전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못하고 그 밑에서 계속 까딱까딱 움직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도 이 상태면은 나스닥의 우량주들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아마 그 판단을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인 그 지금 화제가 반도체 그 쇼티지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그 중심으로 해갖고 강하게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 자체도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 이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 관심이 이제 피츠버그에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이렇게 뜸을 들였던 인프라 투자안을 구체화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2.2조 달러 규모로 나왔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법인세 인상안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8%로 법인세, 기존의 21%에서 7% 올리겠다. 사실 법인세 인상이 증시에 상당한 그 기업 순이익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 시장이 이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28% 법인세 인상,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계획은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2.3 트릴리언 달러 그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은 사실 조금 좀 장기 플랜이에요. 예. 이것이 통과되는데도 이제 월가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올해 후반쯤에 예. 가서나 이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설령 통과됐다 할지라도 이게 10년 플랜이에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증시에 뭐 큰 호재로 작용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뭐 악재보다는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인프라스트럭처 이거 말고도 또 작은 소규모의 그 경기 부양책 이런 건 이제 계속 쏟아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는 오히려 그런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 거의 완전히 물러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그 100일 되는 4월 20일 경에는 미국 국민 2억 명이 접종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 어쩌면 그것을 훨씬 넘어서 더 빨리 접종이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집단 면역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변이종이 조금 염려스럽긴 하지만은 미국 안에서만큼은 일단 코로나는 완전히 끝났고, 그래서 이제 경제는 탄탄하게 이제 회복세로 이제 가는 거, 이런 것을 반영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것 같고, 오히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프라스트럭처 발표했을 때 그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미국의 목요일장이었죠. 네. 장의 그 반응을 보면은 그렇죠. 실제로 그 건설 분야의 인프라스트럭처 그 주식은 안 올라갔어요. 오히려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죠. 네, 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 대신에 그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전기차, 재생에너지, 네. 이런 쪽은 이제 수혜를 분명히 받은 것 같죠. 그래서 그쪽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나스닥도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이 미국의 50명의 주지사 이들하고의 복잡한 이 사파 싸움이 예상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호재로서 그냥 장기적인 호재로서 그냥 계속 머무르는 거지. 또 그 법인세 28% 이거는 공화당의 그 자랑스러운 그 업적이었잖아요. 네. 이것을 아마 결사 반대할 겁니다, 아마 여기 대해서. 그래서 좀 장기적인 통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설령 법인세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다 그러면은 나스닥 기술주마저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배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투자안이 발표된 다음날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걸 보면 이번 인프라 투자안이 법제화되는 데는 빨라야 올해 10월 정도나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했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전체 투자안에 대해서 반응했다기보다는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두 가지 섹터인데, 첫째가 반도체였고 두 번째가 전기차 충전 관련이었어요.
근데 반도체는 500억 달러의 규모로 인프라 투자 안에 이 반도체 산업 진흥에 관련된 예산으로 넣었고, 반도체 그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약 1480억 달러인가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서 미국의 충전소를 강하게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 섹터는 반응했어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섹터는 당연히 나스닥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 강해졌다, 강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네. 뭐 반도체는 뭐 하여튼 지금 당면한 아주 시급한 이제 미국 문제, 국제적인 문제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그 차징 센터는 뭐 기존에 지금 뭐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미국 내에서 이것을 50만 개로 늘릴 것이다. 이제 이런 큰 이제 포부를 밝혔죠. 그래서 이제 그 차징에 관련되는 그 주식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 반도체도 뭐 거의 폭등 수준에 가까웠죠.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갖고 그 반도체 공급에 관한 그 태스크포스 이거를 이제 구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에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뭐 그 타이완의 그 TMS,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오고, 그래서 그런 기업 CEO들 같이 모여갖고 좀 뭐랄까 좀 장기적인 이런 해소 방안 이것을 논의한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편으로는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미국의 포드 자동차도 6개 공장이 일단 생산을 중단했고, 한국의 경우에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일부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자, 이렇게 반도체가 공급 쇼티지, 특히 이제 차량용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쇼티지 문제 때문에 혹시 경제 이 부분, 산업 대란 뭐 이렇게 예상해서 주가도 혹시라도 하락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은 없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지난번에 우리 그 스웨즈 운하 그 블락해지 사태 났을 때 혹시 이것이 물류 대란 또 이 산업 전체에 대한 그 공급 대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상당히 그 초미의 관심을 끌었었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 일부 라인만 지금 생산에 이제 차질이 이제 생긴 건데, 이제 앞으로는 그 기존의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차, 특히 이제 전기차들은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이제 중국의 뭐 니오 같은 것도 이제 프로덕션은 이제 조금 차질이 생겼고, 어쩌면은 테슬라 주식도 그 공장도 일부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차량용 반도체만 부족한 게 아니고 가전용 반도체도 이제 부족하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알다시피 가전용 반도체도 좀 값은 싸구려, 좀 테크니컬 그 디그리가 좀 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파운드리 업체에서 그 생산을 좀 꺼려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전용도 부족하고, 이제는 이 셀폰 컴퍼니들의 그 핸드폰 컴퍼니들 반도체 걱정까지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인텔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타이완의 TMS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겠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장 완성되는데 적어도 2년 3년 걸린대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그 쇼테이지는 지금 당면한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올해만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내년 말까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팬데믹이 불러온 진짜 예상치 못한 이런 혼란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엊그제 백악관 차원에서 이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의약품 원료, 그 다음에 광물자원, 핵심 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즉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도 시장이 좀 좋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하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우려하기보다는 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기고 나섰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을 거고, 이 공급, 이 쇼테지 문제가 좀 더 빨리 해결되는데 대통령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쇼티지 문제를 통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그 미국의 그 반도체 그 생산량을 좀 더 그 캐파시티를 좀 더 늘려갖고, 대중국 관계에서 좀 더 우위에 자리를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있는 거고, 중국 또한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자력 공급, 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중 대결 관계에서도 안 밀리려고 중국 정부도 대대적으로 그 반도체 공장 증설에 나섰다.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결국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 미국에 보면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즉 장비 공급 업체들이에요. 그렇다면 네네. 미국 내 생산을 늘린다 그러면 미국 내의 반도체 회사들에게 그 장비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반도체 여기는 여기까지 하더라도 그 S&P 500 지수가 목요일 사상 최초로 4,000을 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지수 그럼 다우 지수로 알고 있지만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는 S&P 500 지수잖아요. 네네. 근데 S&P 500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었다. 이게 월가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증시가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해 오면서 그 연준의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죠. 예. 너무 증시가 과열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이제 회의론자들 중에서도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엉망인데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많이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숏 포지션은 이제 증가한 그 이유기도 한데, 결국 우리가 지난 누차 이제 얘기해 왔듯이 경제가 바닥이고 주식이 이제 증시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간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증시 올라가는 것이 지금 이번 그 난판 페이롤 그 숫자만 봐도 경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뒷받침이 돼서 증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게 지금 판명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미국 그 경제 그 자체가 픽업을 더 한다고 그러면은 미국 증시도 4천을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증시도 이렇게 좀 화랑이면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 걱정거리는 연준이거든요. 예. 연준이 이제 국채 매입이라든가 뭐 이런 이 테이퍼링을 그 예상보다도 더 빨리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난번에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벌써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가 픽업하면 할수록 연준 쪽에서는 그 조기에 그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죠. 그래서 증시에 남아있는 악재는 연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 그 다음에 2주 전부터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게 증시가 너무 화랑이어서 버블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연준의 시도, 옐렌 재무장관도 같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주에는 사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있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파월 의장이 IMF 그 컨퍼런스에,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또 발표를 한다는데, 만약에 다음 주는 또 이제 어닝 시즌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로 즉 어닝 시즌이 잘 나오고 ISM 제조업 지수가 확실하게 지표가 나와준다면 증시가 다시 한번 급등할 수도 있는데 이 급등이 너무 심한 느낌이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자제시키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가 위태위태할 때는 설령 증시가 너무 앞서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괜찮아. 지금은 어려운 상황. 이라고 시장을 다독거리는 말을 했지만은 예. 경제가 활성화되고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준은 점점 더 대담하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연준 의장의 입술. 이것을 우리가 밀착 watch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빌황 얘기가 나와서 제가 혹시 질문을 못 드렸던 게 뭐냐면 빌황이 결국은 CFD 레버리지 10배에서 심지어 50배까지 일으킨다는 그 계좌를 이용해서 했다가 쪽박을 찬 건데 그 핵심이 디스커버리나 비아콤도 있지만 중국 인터넷 기술주였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결국은 중국 인터넷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빌황이 한마디로 그 마진콜을 당한 케이스가 됐는데 그 이유를 또 찾아보면 중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 이 SEC 당국에서 회계 자료의 접근을 막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3년 동안 막으면 상장 폐지시켰다는 이 발언을 미국 SEC에서 지난주 2주 전에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3월 25일. 그 사태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어서 마진콜이 당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웬만하면 투자를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중국 주식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예. 특히 그 중국의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 대기업들은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그 중국의 그 공산당의 그 입김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기업 안에 이사직 한두 명 정도는 그 중국 공산당 쪽에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로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견제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중국의 그 대기업들이 미국의 그 회계 기준을 잘 안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를 다 까버리면은 그 기업들의 내부 정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중국 정부의 그 정보, 이런 것도 노출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미국 회계 기준을 안 따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미국 회계 기준을 따르는 기업들은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안 따르려고 하는 기업들은 결국 퇴출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도 좀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작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아마 뒤에 중국의 공산당이 없을 것 같은데 대기업들은 아마 그게 그 이사진들이라든가 끈합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 안에도 수천 개, 수만 개 좋은 그렇죠. 주식들이 많은데 네.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 주식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그래서 일부 소량 비중이 좀 작게는 가질 수 있지만은 중국 주식이 방방 뜬다 해갖고 거기다 몰빵하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자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돈이 없지 종목이 없냐? 이거 아닙니까 사실? 네네. 종목은 세고 셌는데 굳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주식에서 뭘 먹겠다고 갔다가 진짜 빌황이죠. 빌황처럼 알거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보면 좀 주식 채팅방에 들어가면은 소수 몇 종목에 몰빵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예, 이 몰빵은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3개에다가 몰빵했다 1개가 망하면은 30%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 20개 종목에 분산 해놓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그 점은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우리 나중에 네, 다시 말씀을 네네,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뭐 아주 큰 반등은 없지만 살짝 1700달러 밑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고, 국채금리도 그렇고, 달러화 인덱스도 그렇고, 약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 감지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강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미국 경제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빠르게 지금 회복 중에 있고 그것을 반영해서 달러 역시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국채 금리도 뭐 현재 수준에서 뭐 많이 빠질 그 가능성은 별로 없고 현재 그 수준에서 머문다 할지라도 국 달러는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조금 더 상승할 만한 그 공간이 있다고 보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은 아직도 여전히 눌려 있을 가능성. 뭐 현재 그 수준에서 많이 하락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현재 프라이스에서 억눌려 있는 거죠. 못 올라가게 억눌려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언젠가 뭐 일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달러화가 저항선이 부딪혔다. 그러면은 그때쯤에 부터 이제 금 가격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어닝 시즌의 시작인데, 이 4월 달은 어차피 어닝 시즌하고 연결이 돼 있을 때 시장은 좀 좋게 보는 월가의 시각이 있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4월 그 자체가 이제 1년 중에 이제 그 정치 성적이 상당히 좋은 그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나스닥의 그 빅텍 5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눌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 기업들이 뭐 완전 성장이 끝난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 어닝 시즌에서 빅텍 5들이 좋은 그 어닝을 보여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뱅크, 그 다음에 미국의 오일 컴퍼니들, 뭐 이런 컴퍼니들이 기대 이상의 그 어닝을 보여줄 것 같아. 그래서 4월 달은 뭐 증시가 현재 수준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지 여기서 크게 떨어질 만한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증시는 지금 뭐 거의 악재가 없는 상태. 물론 이것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좀 태평성대 그런 지금 4월 달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한 달 고생하셨는데 4월 달에는 진짜 꽃피는 계절인 만큼 희망을 볼 수 있는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주춤하고 있죠. 이번 주에도 기대를 할 만한데 중요한 건 목요일 또는 금요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인데요. 파월 의장이 IMF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하실 말씀, 그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주 후반에 가서는 그분의 말씀이 장을 좀 안정시키려고, 누그러뜨리려고 의도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해 봅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도 꽃피는 희망의 4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